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무서운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적대적 공격이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공격 기법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은 팬더 사진인데 여기 아주 미세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노이즈를 살짝 섞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최첨단 AI가 이 사진을 보고 갑자기 이건 긴팔 원숭이야 라고 아주 확신에 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걸 적대적 예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을 일부러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AI의 이 치명적인 맹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보통 AI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뭔가 비선형적이고 너무 꼬여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요. 근데요,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정말 훨씬 더 놀라운 원인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AI 취약점의 진짜 범인은 그 복잡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바로 단순함, 그러니까 선형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형성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 모델은 사실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최적화하기가 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형적인, 그러니까 직선 같은 구간들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설계상의 특징이 수백만 개 픽셀 같은 어마어마한 고차원 데이터랑 딱 만나면서 진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빗방울 하나가 옷에 톡 떨어졌다고 해봐요. 거의 젖지도 않죠? 근데 그런 빗방울이 100만 개, 1000만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홍수가 나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각 픽셀에 가하는 변화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수백만 개의 픽셀에 걸쳐서 이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더해지면 결국 AI의 최종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홍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각 픽셀의 미세한 변화량, 이걸 엡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작아도 N개 픽셀, 즉 어마어마한 차원에 걸쳐서 평균 가중치 m과 곱해져서 계속 쌓이면 그 최종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차원 공간의 마법이자 동시에 저주인 셈입니다. 자, 그럼 공격자들은 이 선형성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어떻게 이용할까요? 지금부터 이 취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구체적인 레시피, 고속경사 부호 기법, 줄여서 FSGM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 AI를 속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뭐랄까 마법의 레시피 같은 거예요.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각 재료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직관적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레시피로 같이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재료, 바로 X. 이건 그냥 원본 이미지입니다. 모든 공격의 기본이 되는 깨끗한 데이터,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죠. 다음 재료는 경사도,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의 오차를 최대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딱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는 크기는 다 버리고 오직 방향 정보만 쏙 빼냅니다. 바로 부함수를 써서요. 그러니까 각 픽셀 값을 그냥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꿀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바로 이 단순함, 이것 때문에 이 공격에 고속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주 빠르거든요. 마지막 재료는 바로 엡실런입니다. 이건 공격의 전체 강도를 조절하는 볼륨 조절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값을 아주 작게 설정해서 우리 눈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핵심 열쇠인 거죠.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공격자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정확히 어떤 순서로 AI를 속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낼까요? 5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1단계, 원본 이미지를 준비하고요. 2단계, 모델의 오차를 최대로 만드는 방향, 즉 경사도를 계산합니다. 3단계, 여기서 방향 정보만 쏙 빼내고요. 4단계, 우리가 정한 엡실론 값으로 전체 공격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 작고 교묘하게 만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살짝 더해주면 끝! AI를 완벽하게 속일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이 공격에도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표적 공격인데요. 이건 그냥 AI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목표예요. 아무거나 조니까 틀리게만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공식에 더하기 플러스 부호를 써서 정답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표적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해요. 이건 AI가 특정한 오답을 정답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공식 부호를 빼기 마이너스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그 오답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FGSM은 정말 빠르고 효과적인 무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닙니다. 이 기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공격 강도, 그러니까 엡실론 값을 그냥 무조건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딜레마,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엡실론 값을 작게 주면 공격 성공률은 좀 낮아져요. 하지만 장점은 우리 눈에는 거의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반대로 엡실론 값을 크게 주면 공격 성공률은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지가 눈에 띄게 이상해져서 누가 봐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알아채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공격자는 이 성공과 발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FGSM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큰 강점은 딱 한 번 계산으로 끝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점도 뚜렷하죠. 이 방법은 AI 모델의 오차 공간이 그냥 평평한 직선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가정해버려요. 그래서 복잡한 모델을 만나면 최적의 공격 경로를 못 찾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공격의 등장은 이후에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공격 기법들이 개발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원본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FGSM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딱 한 걸음만, 그것도 아주 크게 내딛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려서 목표를 지나치거나 아예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름길인 줄 알고 전력 질주했는데 알고 보니 낭떠러지였던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 오늘 우리는 AI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 중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공격만으로도 최첨단 AI를 속일 수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공격들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AI를 지키려는 방패와 뚫으려는 창의 싸움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